네, 여러분께서는 저녁밤 시간에 증시 충전 에너지 여의도 클래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로 들어오시면 더 활성화 가깝게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위원님들께 궁금한 사항이나 소통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셔서 소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트렌드다에서는 6월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주식시장의 힌트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오늘 금요일의 핵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서동구 위원님께서 직접 제시해 주신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정책 3대장, 테이퍼링 기사에 좋아요 꾹. 근데 이 테이퍼링 기사에 과연 좋아요를 누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 업종이 그동안 유동성 잔치를 즐겼다면 이제 그 테이퍼링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면서 올 봄을 뜨겁게 달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잔치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 그게 6월의 핵심일까요? 좋게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으시다면 꾹을 눌러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싫어요는 누르지 마세요. 가만히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시장 또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한은 총재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일시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 미치는 충격. 과거에 우리가 금융위기 때도 그러한 부분들을 겪었었고요.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옐런 재무장관이 등장한 것도 아주 스무딩하게 테이퍼링을 잘 했던 그런 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시기는 언제냐가 중요하지 하긴 한다. 이렇게 일단 우리가 계속 경고를 받으면서 시장은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굳이 우리가 시기를 얘기한다라면 6월 16일 FOMC 회의에서 한 번 더 뭔가 또 워닝을 주고 그리고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결국은 파월 의장이 공식적으로 테이퍼링을 언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그동안에 보면은 우리가 3월 달에 1,400선까지도 갔던 흐름이 작년이었죠. 그리고 5월 중순에 2,200선을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그러면서 그 1년 동안에 걸쳐서 1,000포인트 이상을 올라왔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3,000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견조하게 5개월 동안 잘 버텨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이런 가운데 속에서 시장은 새로운 것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들. 그 가운데 속에서 어떤 힌트도 얻고 그리고 또 새로운 주도주들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사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제시가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일회성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제로라든가 이런 측면보다는 앞으로 우리 시장에 새로운 먹거리들이 탄생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가 바로 소형 원전 모듈과 관련된 SMR이라고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을 내걸었고요. 그러면서 그린 뉴딜 정책이 이 정부의 또 핵심 정책이었고 거기에 따른 관련 종목이라든가 업종들도 많이 부침을 해왔습니다. 원전이라고 하면은 히스테리가 일어날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었었죠. 바로 그거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 한국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사실 두산그룹은 이제 해체되다시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피해 업종들이었고 피해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같이 손을 잡고 이 소형 원전 쪽에 진출을 하자라는 오히려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힘을 얻으면서 우리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검증해 주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이런 가운데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바로 수소 경제와 관련돼서 수소 생산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설비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SMR이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본다라면은 이 소형 원전 기술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SMR이 새롭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 SMR과 관련된
설비라든가 가동도 하고 있다라는 거. 이 소형 원자로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은 물론 많은 개별 중소형 종목 군단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한전을 중심으로 한 자회사들 거기에 또 오늘 대우건설이 개장 초부터 급등을 했다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매각과 관련돼서 바로 아부다비청에서도 투자 의사를 밝힐 정도로 이 원전 기술이 대우건설, 현대건설, 뭐 삼성물산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갖는다면 올 하반기 상당히 또 내년에도 계속 다음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입니다. 내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누가 되든 이러한 원전과 관련된 소형 원자로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가 이제 미사일 지침과 관련돼서 바로 우리가 새로운 항공 우주 산업에도 본격적으로 발을 디딜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관련돼서 말이죠. 이미 뭐 그룹 차원에서는 하나그룹은 이쪽으로 내가 먼저 1등이야 하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뭐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시기만의 문제겠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이 항공 우주 분야에서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향후 펼쳐질 어떤 그 전반적인 그 시너지 효과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결국 이 항공 우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중심의 대응 전략이 상당히 관심 있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회담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뭐 중국이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결국은 미국도 화답을 하면서 이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흔히 얘기하는 CBDC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블록체인을 똑같이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만은 이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중앙 정부에서 각국의 중앙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조차도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의 투자 테스트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결국 이 디지털 화폐와 관련돼서 국내 중앙 은행들이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 이 점을 주목한다라면 새롭게 정책적으로 확신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이 3대 테마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진다면 무슨 뭐 대선이 앞당겨져 있으니까 뭐 대선 관련주들 한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먹거리로서 접근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 아니겠느냐. 좀 더 구체적인 종목이라든가 자세한 얘기는 오늘 제가 공교롭게 9시부터 10시까지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동시에 방송을 하게 되죠. 거기서 어떠한 종목들이 대장주고 어떻게 공략을 하는 것이 좋은지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책 3대장, 테이퍼링 기사에 이들 3대장은 좋아요를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올 예정인데 이게 지금은 긴장하지만 이제 스며들면서 아마 잘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6월에 FOMC 또 8월에 잭슨홀 미팅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이 테이퍼링에 관련한 기사에 새로운 먹거리가 탄생하는 정책 3대장 주목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친환경 수소 SMR, 그리고 우주항공, 그리고 디지털 화폐 CBDC 그거 관련해서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테이퍼링 기사에 또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이 시점에서 나영호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지금 뭐 다 상당히 좀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가 분명하다. 그 중에 이제 뭐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뭐 저 역시도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제 뭐 추천주도 제가 드리면서 상당히 좀 태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야 된다. 오히려 지금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다.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일단 조금 우려 반 그리고 좀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이 이제 항공 우주 관련된 분야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미사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제한이 풀렸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우리 지금 현재 정부 정책적으로 미사일이나 항공 쪽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인 어떤 액션을 좀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우주 발사체 기술이 어떻게 보면 미사일 발사 기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사일 발사 기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군사적 이제 무장을 더 강화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금 현재 뭐 저는 이 자리에서 뭐 정치적으로 뭐 여당 의견이 옳다, 야당 의견이 옳다, 뭐 경제 TV 보면서 정치 얘기하는 것처럼 이상한 얘기가 없죠.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정부의 방향에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좀 다행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지난해 그리고 재작년에 비해서 이제 항공기 수출 관련해서 실적이 굉장히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일 발사체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원천 기술 확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우리 방위적인 측면뿐이 아니라 이제 정말 우주 세계를 많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빨리 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게끔 정부에서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이 제스처로도 활용이 좀 되기 때문에 원천 기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현재 본다라고 그러면 지난 2년간의 매출 추이만 보면 장갑차하고 자주포가 굉장히 또 수출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금 어느 한 분야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좀 그래도 실적이 좀 나왔고 항공기 쪽 관련해서 지난 1년간 너무 이게 좀 줄어들고 오히려 항공기 부품 관련해서도 너무 좀 전 세계 시장에서 이번에 보잉 맥스는 또 잘 나가고 있거든요. 또 뭐 과거에 또 뭐 소프트웨어 문제 있다라 그랬다가 굉장히 잘 나가는 상황인데 조금 그 분야에서 좀 많이 좀 치우쳐였던 게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경쟁력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이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정부적인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더 나아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향후 먹거리 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 지금 뭐 뽑아주신 업종들이 너무 좋고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다 딱 한 가지만 좀 추가한다라 그러면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하반기 또 한 차례 굉장한 좀 기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이 얼마나 빨리 될 것이냐. 제가 이제 8월 달에 이제 완전 접종을 10%대로 본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8월 달 10%를 기준으로 해서 여행과 항공사들이 9월 달 전세기를 대거 예약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뭐를 생각을 한다? 정말 이 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삶의 질에 대해서 이보다 중요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원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거는 이제 뭐 어느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비해서 다른 분야, 반도체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조선 최고입니다. 차량 최고입니다. 근데 제약바이오는 저 밑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고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가 남들이 볼 땐 아, 그 회사 이제 이름 좀 들어봤어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격차를 메우는 움직임 나오고 지금 임상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 지금 들어가셔야 된다. 꼭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책 3대장 더하기 나영호 의원님이 하나 더 의견 주셨죠. 제약바이오입니다. 하반기에 한 번 더 시세 분출 예상하는데 삶의 질과 연관된 이 보건 분야는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이 정책에 확실한 투자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일타 정책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일자리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또 내년에 대선도 있기 때문에 슬슬 얘기가 나오는 모습인데 지금 타이밍에 일자리 관련 테마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서동구 위원님? 사실 이제 일자리 테마 뭐 관련주 저는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러한 내용들을 정말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해주고 앞으로 이제 후속 조치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위성 우주 항공과 관련돼서 뭐 아르테미스라고 그러나요? 그 협약에 가입을 하는지의 여부라든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한중일 또는 뭐 한미일 어떤 이 공조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 방안이라든가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원전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말 소형 원전 기술과 관련된 추진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표방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거기에 미치는 관련 기업들이라든가 산업들 쪽에서 자연스럽게 일자리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이고 새로운 어떤 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일자리 관련해서
뭐 우리 특별한 뭐 관련된 뭐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라든가 또는 뭐 우리가 얘기했던 언택트 관련해서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여준다라든가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이 3대 정책 테마다 이렇게 이제 뭐 규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거 말고도 많은 정책들이 물론 있죠. 그러나 시장에서 핫하게 앞으로도 움직여줄 수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관심을 갖는다면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워치하시면서 대응하신다면 좋은 투자 결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이 트렌드다에서는 작년 또 올해 초까지 우리가 유동성 잔치에 많이 좀 수혜를 얻었다면 이제 유동성 잔치 그 이후에 대비를 해야 할 때 새로운 먹거리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화면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시죠.